그러면 그 아까 창업 기획자 이제 그 라이센스 바탕으로 이제 네. 그 앞단에 투자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핵상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그것만 투자하면은 너무 또 투자 기간이라든지 그게 길고 리스크도 좀 있으니까 그 프리 IPO가 어느 정도 네. 확정된 네네. 그런 쪽에도 투자를 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이쪽은 사실 완전 대여급이기 때문에 네. 투자기가 어떻게 쉽지가 않지 않나요? 이런 것들은 사실 물량이 거의 없어서 투자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 네. 네. 그런 게 좀 오해일 수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도 투자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또 이쪽 시장이 활성화되는 그런 분위기예요. 물론 이제 첫 번째 이유로는 시중에 워낙 자금이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그런 공모주 시장에 참여를 혹시 해보셨나요, 최근에? 하고 있어요. 네. 하고 계신가요? 네, 네. 근데 몇 주 못 봤죠. 못 봤죠. 네, 특히나 좀 유명한 회사들은 한 주 받기도 힘든 네. 경우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쪽 시장에 참여했던 분들이 실제로 이제 나는 차라리 더 앞단 프리 IPO 단에서 투자를 하고 싶다. 근데 이제 펀드 가입하게 되면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는 시장이 커지고 있거든요. 네. 그 역할을 또 해주고 있는 게 최근에 이제 스타트업들이 비상장 시장을 플랫폼화해서 조금 거래하기 용이하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플랫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령 뭐 증권 플러스 비상장이라던가 두나무에서 운영하는 네네네. 그리고 뭐 서울거래소라던가 네. 이런 좀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들이 이런 회사들을 만들면서 아무래도 일반 개인들이 접근하기 훨씬 더 쉬워졌죠. 네, 기존보다는. 그래서 두 번째 이유가 저는 되게 큰 이유라고 보고요. 아무래도 접근성이 좋아졌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또 벤처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그 벤처 시장의 자금들이 계속 들어가면서 이 기업이 성장하면 또 자연스럽게 상장을 해서 엑시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장 시장으로 계속 넘어오고 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종목들도 계속 상장 시장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시장이 계속 팽창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시장에서 기관들이 플레이를 하는 시장은 굉장히 규모가 커요. 뭐 100억 이상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일반 시장에는 나는 그냥 한 1, 2억만 팔았으면 좋겠는데, 혹은 나는 몇 천만 원만 팔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니즈도 있거든요. 이런 니즈들을 이제 해결해 준 게 그런 플랫폼들이고, 그런 플랫폼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개인도 투자가 가능하고요. 저희는 그래도 단순히 그런 플랫폼뿐만 아니라 저희 네트워크까지 활용해서 좀 구하기 어려운 종목들도 네트워크 통해서 좀 구해오는 형태로 해서 이제 펀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합 같은 걸 결성하신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한꺼번에 투자하는 펀드 단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네, 보통 저희가 투자하는 방식이 뭐 100억 이상 운영하는 그런 펀드하고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펀드를 조성하게 되면 벤처 투자의 일부 투자를 하고요. 그다음에 벤처 촉진법 이후에 구주 투자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프리 IPO 단에는 비상장 네. 투자를 또 일부를 해서 벤처 투자에 묶이는 돈이 좀 오랫동안 묶이기 때문에 비상장 투자를 통해서 조금 빨리 자금을 회수해드리는 그런 전략으로 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최근에 공모주 시장이 되게 핫하잖아요. 이게 이제 사실 올해 본격적으로 이렇게 공모주 시장이 커지는 것 같은데, 네. 앞으로도 이렇게 좀 공모주 시장이 계속해서 좀 성장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계속 커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뭐 계속 자금이 이쪽 시장에 몰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에서 사실 이쪽 시장을 밀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뭐 코로나 이펙트도 있고 팬데믹 상황이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21세기판 뉴딜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 돈을 예전처럼 뭐 강을 메우고 땅을 파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벤처 기업을 육성하는 그런 현상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리하게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실제로 이 벤처 기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대기업들의 고용 창출 효과보다 더 크다는 것들이 이미 입증이 됐습니다. 뭐 아까 쿠팡도 얘기하셨지만, 쿠팡 같은 경우에 지금 채용 규모가 국내 탑5 수준입니다. 대기업이랑 뭐 지금은 이미 대기업이지만 네네네. 이렇게 벤처 기업들이 채용하는 그런 채용 효과가 굉장히 고용 효과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정부에서는 세계 각국의 정부에서 이쪽 시장을 밀어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 상장 시장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기존에 투자했던 VC라던가 기존 투자자들이 엑시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럼 어떻게 보면 되게 매력적인 그런 투자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괜찮은 그런 공모주들 아무리 뭐 돈 많이 집어 넣어봤자 뭐 물론 최근에는 균등 배정 정책이 발생하면서 뭐 어떻게든 한 주씩은 받을 수 있는데 네. 그게 뭐 사실 뭐 잘 돼봤자 그냥 밥값이고 그 성에 안 정도잖아요. 차죠. 네, 네. 그렇죠. 그냥 뭐 소소한 행복 네. 그런 게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그 사실 그 공모주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프리 IPO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된 뭐 그런 주식에 이제 투자하면은 사실 더 좋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일반적으로 알기에는 이건 진짜 약간 좀 있는 사람들의 영역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최소 한 몇억 정도는 넣어야지 이게 투자에 참여할 수 있다든지 그다음에 또 네트워크가 또 좋아야지 투자할 수 있다든지 근데 뭐 예를 들어서 헥사곤 그런 플랫폼 그런 펀드를 통해서 들어가면은 한 어느 정도 그러면 자금이 필요할까요? 만약 아.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네, 보통 사실 이런 투자 같은 경우에 규모가 좀 커야 들어갈 수 있었던 게 대부분이죠. 그렇죠. 이게 뭐 회사마다 좀 다르고 펀드 그 프로젝트마다 상품마다 좀 다른데 일반적으로는 고액자산가들 대상으로 뭐 최소 1억에서 혹은 뭐 3억 이렇게 허들을 두고 모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49인 제한이 있는 사모의 모집 그렇죠, 형태다 그렇죠. 보니까.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좀 페인 포인트를 찾은 거고요. 그래서 저희 펀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쌈짓돈,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면은 투자 가능하도록 좀 열어드리고 있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단계가 낮은 초기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런 규모의 자금을 모아서도 어느 정도 투자금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저희도 또 금융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이런 투자 방법도 있다라는 걸 알고 참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는 이렇게 해서 또 일반인들이 그런 금액에 대한 허들이 조금 낮아져서 고액 자산가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벤처 투자나 비상장 투자를 좀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드리는 게 저희의 목표이자 추구하는 방향성입니다. 그러면은 한 뭐 한 몇억이 아니라 한 몇백만이나 몇천만 원으로도 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근데 맞습니다. 그건 이제 제가 사실 앞서 말씀드린 건 프리 IPO가 어느 정도 확정된 투자권에 대해서 제가 이제 궁금했는데 네. 사실 그거보다는 약간 좀 더 앞단에 시리즈 그렇죠. 뭐 그거 같은 경우에는 좀 투자금을 좀 작게 해서 투자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건가요? 네. 둘 다 가능합니다. 둘다 가능- 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조금 뭐라 그래야 되죠? 많은 에너지원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네. 규모가 큰 펀드와 유사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실제로 저희는 일부 자금은 벤처 투자를 하고 네. 일부 자금은 또 비상장 투자를 같이 해서 소규모의 투자금을 넣으시더라도 이 돈이 묶이지 않고 최대한 빨리 회수를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전략을 가져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비상장 투자 같은 경우에는 1년 뒤에 엑시트를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벤처 투자는 이제 3년 이상 돈이 묶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러니까 벤처 투자를 하더라도 조금 안심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1년 뒤에 일부 자금이 회수되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좀 취하고 있습니다. 고액 자산가들은 뭐 1억 그냥 큰 펀드에 넣어놓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그런 펀드는 7년 뭐 이렇게 묶여 있거든요. 그냥 뭐 한 거의 한 열 몇 개씩만 넣어놓잖아요. 돈이 많으니까 네네네. 몇 억씩 넣어도 뭐 사실 맞아요. 돌아가면서 이제 엑시트하고 하면 그쵸. 들어오니까. 네. 근데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뭐 500만 원, 1000만 원이 묶인다고 하더라도 이게 또 금방 또 써야 될 수도 있고 뭐 계속 또 자금을 굴려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1년 뒤에는 최대한 원금에 가까운 돈을 좀 회수를 해드리려고 그래서 비상장 투자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향후 10년 요건 또 이제 길게 봤을 때 네. 과연 이제 어떤 분야가 좀 유명한지 그리고 이게 정말 제 생각에는 중요하다고 보는 게 뭐 최근에 뭐 메타버스 나오고 이것저것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네. 이게 사실 지금은 막 실체가 있다라기보다도 그런 관련 유사 사업을 뭐 준비한다든지 이제 그런
기업이 많거든요. 상장사 중에서는. 네네네. 근데 이게 아무래도 성장 산업이다 보니까 미래 성장 산업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비상장 쪽에서 싹이 트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좀 궁금한 게 그 비상장 투자 전문 그 가로서 앞으로 이제 유망한 그런 산업 투자 분야 그걸 꼽자면 뭐가 있을까요? 뭐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요즘에 뭐 ESG도 많이 네네. 나오고 있고, 뭐 메타버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우주 산업까지도 이제 나오고 그쵸, 있죠. 그쵸. 네. 근데 저는 사실 원래 좀 보수적인 투자를 많이 했었어요. 음. 실제 증권 시장 투자를 할 때는. 네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시장은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이보다 조금 더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는 조금 더 현실적이라고 봐야 되죠. 실현 이상적인 가능한. 보다는 예. 당장 금방 실현 가능한 앞으로 네. 10년 동안 실제로 우리가 투자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분야는 네. 프롭테크라고 하는 분야 하고요. 프로테크가 이제 네. 부동산이랑 테크랑 그렇죠. 프로퍼티 네. 테크놀로지라고 네. 해서 부동산에 이제 테크를 입히는 거죠. 음. 네. 이쪽 시장이 한 가지 굉장히 유망한 시장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제가 뭐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국의 성장은 과거 미국이나 뭐 선진국들이 성장한 것들을 카피해서 한국에 맞춰서 한국색을 입혀서 성장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제로 뭐 쿠팡이라던가 최근 야놀자 같은 경우도 비슷한 그런 사례들이 이미 미국에 있고 이미 상장해서 잘 되고 있죠. 그런 사례를 카피해서 한국에서 사업을 성공시킨 사례라고 보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프롭테크가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미 진로라고 하는 미국 1위의 프롭테크 기업이 상장을 했고 시가총액이 30조나 됩니다. 한화로 쳤을 때. 그리고 뭐 2위, 3위도 이미 상장이 돼 있고 다 10조 이상의 가치를 인정을 받았고요. 주로 이제 어떤 분야인가요? 뭐 프로테크라고 플랫폼인가요? 에어비앤비처럼? 그렇죠. 보통 이제 플랫폼인데 에어비앤비도 어떻게 보면 프롭테크라고 볼 수도 있죠. 근데 거기는 이제 단순 임대에 그렇죠. 테크를 네, 입힌 숙박이죠, 거고 사실 숙박. 네. 실제 사람들이 거래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플랫폼. 거래를 할 때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이 이제는 미국에서는 이미 활성화가 되고 있고 온라인으로 이제 거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네. 직방 뭐 그쵸, 야노자 그쵸. 네. 뭐 집을 사고 팔거나 네, 네. 혹은 뭐 임대차를 할 네, 때 네. 그동안에는 다 수십 년간 그렇게 해왔잖아요. 네, 네, 네. 가서 부동산 다 와 있고 그렇죠. 네. 구두로 설명하고 종이로 보여주고 진짜 좀 폐쇄적이고 좀 그렇죠. 네, 가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뭐 다른 물건 없어요? 그럼 부동산 사장님이 뒤져가지고 수첩에 막 적어놓은 거 꺼내서 이거는 아무나 알려주는 게 아닌데 이러면서 네. 이렇게 꺼내시기도 하고. 그쵸.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게 이제 페인 포인트라고 보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겠다라는 게 이제 프롭테크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이미 그렇게 성공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조만간 한국에서도 그런 산업들이 성장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안 가지고 계세요. 근데 되게 일상에서 누구나 한 번씩 뭐 여러 번씩 뭐 전세를 또 바꾸기 위해서 또 활용해야 되고 혹은 뭐 사회 초년생들은 월세를 구하기 위해서 또 해야 되고 또 이제 가정이 있고 집을 사시려고 하는 분들은 당연히 또 필요한 그런 플랫폼들이기 때문에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금방 성장할 산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근데 또 이거는 네. 잠깐만요. 네. 그 약간 규제나 네. 제도 이런 게 좀 이렇게 뒷받침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규제 제도도 있긴 한데 네. 가장 어려운 건 이제 기득권, 기존의 이제 그런 협회라던가 뭐 다양한 그런 이슈가 좀 있긴 하죠. 근데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풀린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 프롭테크에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세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분들의 심기를 안 건드리고 잘 이제 그분들과 상생하는 방향으로 중요하죠, 그게. 네, 그렇게 이제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도 그쪽에 벤처 투자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바이오 산업이 저는 굉장히 유망하다고 봅니다. 바이오는 영원한 성장 테마네요. 네, 영원한 성장 테마기도 하고 한국의 주요 성장 테마가 저는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이렇게 저렴한 인건비에 고도로 숙련된 바이오 인재들이 한국만한 곳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 정도의 인재면 해외 가면은 다 연봉이 뭐 5배, 10배씩 막 받을 정도로 굉장히 인정을 많이 받는데 한국은 아직까지는 워낙 또 공급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만큼 인정을 못 받기도 하고 그리고 기존에는 이제 뭐 단순 제조업 같은 경우는 조금 뭐 제품을 만들었는데 문제가 생기거나 뭐 오류가 있거나 그러면 제품을 그냥 교환해 준다던가 아니면 뭐 수리를 해 준다던가 그러면 됐잖아요. 근데 바이오 같은 경우는 좀 다를 수 있죠. 기존에 이제 뭐 그런 케미컬 방정식을 이용한 그런 화학 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기존의 단순 제조업을 우리 걸 카피해서 하던 그런 곳에서 조금 용이하게 카피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공식 방정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화학식으로 하면. 근데 한국이 지금 주로 하고 있는 또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그 분야는 바이오 시밀러라고 얘기를 하죠. 바이오 시밀러 혹은 바이오 베터, 요즘 바이오 베터도 나오는데 이런 쪽이나 혹은 RNA, DNA 관련된 유전자 관련된 유전공학 혹은 유전자 가위 이쪽은 한국이 또 글로벌 탑 수준으로 잘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쪽은 문제가 뭐냐면 약간 문제가 생겼다라고 해서 이걸 고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신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뭐 유전자 조작을 해버릴 수도 있는.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고도의 숙련된 그런 전문가들이 작업을 해야 되는, 생산을 해야 되는 그런 산업이라고 보고 있고 그런 산업을 우리가 이미 인정받은 글로벌리하게 인정받은 산업 분야가 있죠. 이런 유사한 산업 분야, 반도체. 반도체도 굉장히 미세 공정이고 고급 인력들이 들어가잖아요. 네. 여기서 이미 글로벌 1, 2위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회사들이 또 지금 바이오 산업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삼성, SK. 네. 바이오 산업을 엄청 밀고 있죠. 네. 그렇다 보니까 물론 이제 이 삼성, 삼성, SK 외에도 뭐 셀트리온이라던가 그렇죠. 네. 다양한 바이오 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해외에서도 많이 인정받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산업 분야 중에 하나가 바이오일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뭐 사실 바이오는 우리나라에서는 뭐 거의 뭐 약간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은 네. 테마주다 약간 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 많거든요. 과거에는 그랬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이미 뭐 어느 정도 실체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뭐 해외 수출이라던가 라이센스 아웃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해외 수출도 하고 있고 기술력을 인정받는 회사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해외에서도 협업을 같이 하자라고 하는 회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바이오 강국이 될 수 있다라고 네. 또 말씀해 주시니까 또 뭐 내심 또 기분이 좋기도 하네요. 그렇죠. 저는 되게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좋은 인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반도체와 같은 향후의 미래 산업이 또 될 수 있다고 봐서 많은 관심을 좀 가지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비상장 시장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헥사곤 대표님 모셔가지고 말씀을 나눠봤는데 혹시 더 추가적으로 관심이 있고 정말 내가 좀 뭐 투자를 좀 해봐야겠다, 뭐 스터디 차원에서라든지 아니면 실제 뭐 수익력 관점에서라든지 그렇다면은 또 이렇게 헥사곤 홈페이지 방문해 주셔서 자세한 거는 거기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헥사곤의 김재욱 대표님 모셨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